자, 재질은요, 기존에 우리가 있는 재질하고 다 같더라고요. 같는데, 여기 보면 재질 중간중간에 D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이 재질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사용합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건 여러분들의 요철, 굴곡이 있는 것들, 돌, 그 다음에 아주 거친 재질들 있죠. 아스팔트, 그 다음에 막 울퉁불퉁한 지형에 있는 자갈들. 기존에는 돌을 일일이 이렇게 설치를 해주거나 이렇게 깔아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돌을 한번 넣어볼게요. 팽무니 불혈견. 실외 재질에 가면 돌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D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D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바닥에 굴곡진, 그리고 완전히 두들두들 튀어나와 있는 느낌처럼 그런 게 이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티저에서 봤을 때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붓으로 칠하면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래서 보통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런 돌, 이걸 이거 진짜 좋죠. 이거 영상에서 봤을 때 좋다 했는데 그게 이거였어요. 바로 렌더링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걸 한번 프리뷰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나올 것 같긴 해요. 자,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래서 지형에도 있고 토양에도 이렇게 있네요. 토양에도 이 기능이 굉장히 뭔가 좋아졌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보면 이런 느낌이니까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바닥 재질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거 있고요. 아스팔트도 조금 더 이렇게 D가 들어가 있는 걸 클릭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실제 느낌처럼 이렇게 갈라진 느낌 같이 연출이 됩니다. 자, 일단은 아무래도 범프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범프맵은 거칠기를 말하는데요. 릴리프죠. 주로 실내 재질들은 반사가 되고 반질반질한 재질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체크된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거의 없죠. 타일도 타일은 있네요. D가 있고 타일에 D 적용 한번 해볼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훨씬 좀 더 뭔가 디테일한 재질 같은 느낌? 이건 아니고 이런 느낌? 아무튼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선택해서 실외에 있는 돌 적용시켜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지원이 되는 곳이 이렇게 D라고 적혀 있는 곳만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중요한 좋은 기능이요. 이렇게 우리가 나무를 배치할 때요. 나무를 배치할 때 이건 아무래도 이제 그래픽 메모리라든가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배치를 할 때 특히 나무를 배치할 때 페인트 배치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른 걸 하게 되면 이 기능이 안 뜨는데 나무를 하게 되면 세밀한 자연은 워낙 무거우니까 안 되겠고 자연으로 하게 되면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붓 크기에 따라서 이거 예전에 나무 심으려면 엄청 고생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나무도
이렇게 한꺼번에 갑자기 노트북에서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꺼질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페인트 배치 기능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강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우개를 선택하고 하게 되면 지워지지가 않네요. 지워집니다. 지워지네요. 문질렀던 곳으로 가니까 이렇게 지워집니다. 자, 강도는 여기서 조절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페인트 기능 좋아진 것 같고요. 리얼 스카이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뷰를 일단 저장을 하고요. 사용자 스타일에서 밤으로 하고요. 태양은 조금만 더 태양의 위치를 한번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효과에서 리얼 스카이, 지금 추가가 된 게 나이트 보이시죠? 나이트에 밤하늘에 있는 별이 총총 떠 있는 그런 느낌인데, 글쎄요, 해상도가 좀 떨어져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별로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지. 굳이 밤을 표현하진 않거든요. CG에서 CG라는 이유가 이제 영상이면 또 모르겠어요. 영상은 뭐 낮이 됐다가 아침에 해가 떴다가 밤이 되고 불이 꺼지고 그런 표현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스트리미지에서는 굳이 이렇게 밤을 해가지고 어둡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새벽이나 저녁녘, 해질녘 정도는 많이 하는 편인데 굳이 이걸 하진 않아요. 그리고 보니까 효과에서 오로라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가 있는지 못 찾겠네요. 오로라. 일단 이미지 효과가요, 이렇게 모두 표시하니까 태양, 날씨, 하늘, 북극광, 이건가? 이건 아마 영상에서 표시가 날 것 같은데 스틸이미지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막 움직이겠죠. 한국에서 오로라를 보기가 힘드니까. 어쨌든 느낌이 조금 묘하긴 합니다. 실내에 조명이 켜지고 불빛이 쭉 켜진다면 이것도 굳이 나쁘진 않지만 되게 없어서 불편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얼 스카이하고 오로라 기능 했고요. 포토 매칭 기능, 이거는 지금 당장 제가 촬영한 사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효과에 들어가면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바로 포토 매칭 기능이 있는데 이미 사용 중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아마 카메라에 있을 거예요. 포토 매칭. 이게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포토 매칭이.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베니싱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X, Y, Z 축을 이용해서 소시점을 만들어주죠. 소실점을 만들어줘서 이거를 건물을 합성을 하는 기능인데요. 촬영한 이미지가 이 왼쪽에 있는 이미지고, 이미지는 이렇게 불러오면 되고요. 일단 제가 혹시 몰라서 이거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 제가 사용을 해보고 나중에 그 튜토리얼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토 매칭 기능인데, 이건 지금 현재 제가 되게 좋다라는 느낌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주로 저는 그냥 이럴 경우에는 루미온에서 렌더링을 걸어서 뒤쪽에 배경을 합성을 그냥 포토샵에서 해버리니까 전혀 포토샵도 모른다, 또 그냥 그 건축 CG를 처음 해본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유용할 수 있겠지만, 이 베니싱 포인트 소실점 쓰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자, 오픈스트리트 맵 강화는요. 이제 우리가 그 오픈스트리트 맵 자체가 유료화 될 수 있어요. 리얼 렌더러 관련 프로그램들이 이 오픈스트리트 맵과 나라별로 그 라이센스를 지불하고 아마 쓸 수 있게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아티스트 스타일은 예술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에 아티스트 기능이 뭐 추가되었다 이 뜻인데 선택을 하면 분위기별로 역시 개발사가 네덜란드다 보니까 네덜란드에 유명한 화가들이 많잖아요. 그런 화가 스타일을 두 가지 결과물을 만듭니다. 스타일의 유무 스타일 미리 볼 수는 없대요. 그래도 한번 미리 볼게요. 요거는 미리 보기는 안 되는데 렌더링을 해야 되나?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뭐 이상한 별 같은 게 뜨면서 미리 보기에서는 안 되고 이미지용 렌더링을 걸었더니 이렇게 별 모양이 막 뜨면서요. 그 아티스트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별로 모르겠어요. 쓸 일이 있을라나?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또 9번에 있는 새로운 오브젝트 라이브러리 추가라고 있는데 새로운 모델링 불러오기가 좀 막강해졌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비어있는 오브젝트를 불러와 봤는데요. 그렇게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더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더 써봐야 될 것 같고 새로운 재질했고 페인트 배치했고 즐겨찾기 재료 라이브러리 즐겨찾기 라이브러리는요. 제가 지금 이거 재질을 쓰다가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재질을 저장 재질을 사용자 재질의 저장도 있어요.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내가 이거를 저장하겠다. 그럼 다음번에 여기에 재질을 쓰고 싶잖아요. 기존에는 일일이 지정을 해줬죠. 여기에 재질 불러오기에 여기가 아니고 여기 사용자 재질에 가면 제가 썼던 재질이 기록이 쭉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로 커터 영상 클립 일단 가로 커터는 넘어가고 잘 이해를 제가 못해가지고요. 오픈 스트리트 맵도 썼는데 일단 유료화되고 해서 막 가입하고 막 그래가지고 불편했어요. 좀 불편했고 많이 불편했고요. 아직 이게 우리나라 실정에는 좀 안 맞더라고요. 뭐 좀 쳐봤더니 신기해서 한번 쓰려고 했었는데 유럽이나 이런 쪽 지형들은 우리 지형과 달라가지고 특히 우리나라는 구글 맵이나 네이버 맵을 봐도 그렇게 막 세세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거리가 군사 지역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강추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그렇게까지는 강화되어 보이진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로 커터 이건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고 영상 클립을 위한 인아웃 개선이라고 한 거는 보통 우리 이제 이지인이라고 해서 영상을 출발할 때 그리고 끝날 때 팍팍 이렇게 끊어지는 느낌보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달리다가 멈출 때 갑자기 벽에 부딪히듯이 탁 멈추진 않죠. 이렇게 반동 같은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움직임이 그래야지 자연스러워지는데 기존의 애니메이션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부드러움이 없이 시작됐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이지인이라는 건 부드럽게 끝나고 부드럽게 시작. 처음은 천천히 중간 빠르기로 가다가 끝에 천천히. 그래야지 다음 장면과 좀 부드럽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초도요. 여기서 내가 8초까지만 하겠다. 좀 더 줄이겠다 하면 이 두 클립 사이에 그 시간들을 조절해줘요. 이게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컨트롤하기가. 카메라 워킹은 여전히 카메라를 패스를 가져오거나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연습을 열심히 해야 돼요. 어차피.
그래서 그 기능이 보강되었다는 거. 그리고 개선된 객체 라이브러리. 이건 아까 제가 반복해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몇 개 새로 들어온 것도 있고 또 기존에 다 그냥 좋았던 기능들이 다 좋았기 때문에 뭐 몇 개 더 추가된 게 있는 것 같긴 하고요. DWG 가져오기 개선? 이거는 가져올 때 불러올 때 뭔가 DWG 개선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면 좋겠지만 제가 이렇게 먼저 쓰고 좋은 기능하고 아직은 모르겠다 기능 이렇게 나눠봤습니다.